자,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1월 1일입니다. 1월 1일. 와우, 기가 막히구만. 네. 자, 팔팔TV 먼저 볼게요. 평범하게님, 그림 그리기님, 그리고 밤하늘의 빛과 강님, 어제와 다른 내일님, 네, 게스트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네. 유튜브 계신 분들 볼게요. 형준님, 별들의 천국님, 나포레온 힐님, 부자 할미님, 어서 오시고요. 오이천사님, 밖에서 급히 돌아왔어요. 네, 로사님, 방탈출님, 돌아온 써니님, 어서오세요. 짱순이님도 반갑습니다. 마이유님, 양영숙님, 찐쭌TV님, 시베리안 허세님, 둥전사님, 바라기님, 어서오세요. 정효영님, 돈나무 오빠님, 부자 오빠님도 어서오시고요. 김재난님, 오노노님, 그리고 여의도 가자님, 네, 작년에 보고 처음 보는 거죠? 박경숙님도 어서 오시고요. 돌아온 써니님, 네, 복 많이 받으세요. 빨강 망토님 어서 오세요. 그리고 바다님 어서 오시고요. 네, 8824 하면 유튜브에서 하는 거죠. 네, 동진님도 어서 오세요. 네, 어서도 오세요. 자, 오늘은요, 뭐 다른 거 뭐 별거 없고요. 뭐 특별하게 뭐 주도주를 공략하는 이런 방송 요즘에 많잖아요. 그죠? 네. 올 한 해 동안 많이 올라갈 주식, 뭐 공략하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업황 분석,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많을 걸 생각해요. 그런 것들을 굳이 제어까지 해드릴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전서울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장 원초적인 것에 조금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차피 다른 분들 방송 들어보시면은요, 뭐, 주도주가 뭐냐? 네. 그 다음에 뭐, 주도 업종이 뭐냐?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가서 들으시고, 저는 이제, 그래서 2024년도에 정말 주가가 오르겠느냐. 네. 벌써 이 삼성전자의 불기둥화 보면은 가슴이 뜨거워지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삼성전자 드디어 수익이에요. 뭐 이런 분들도 있고, 네. 근데, 곧 조정 나옵니다. 곧 조정이 나와서, 네, 곧 수익, 지금 수익 들어왔어요. 네, 곧 손실 들어갑니다. 근데 상황은 많이 달라질 거예요. 시장이 조정은 필요로 하고 있지만, 조정이 뭐 심각하게 뭐 나타나가지고 이제 뭐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과거는 없어. 옛날은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올해에 왜 주가가 상승할 것이냐, 얼마만큼 올라갈 것이냐, 또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뭐냐. 네, 어서도 오세요. 네, 근거는 뭐냐. 이거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아유 이제 그동안 힘들었으니까 올라가야지. 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힘들었으니까 올라가야지. 그러면은 네, 나도 그냥 뭐 그동안 부자가 아니었으니까 부자 돼야지 뭐 이런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동안 여자친구 없었으니까 여자친구 생겨야지. 그동안 결혼 안 했으니까 결혼해야지. 네, 그동안은 한강에 요트 없었으니까 요트 있어야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그동안 힘들었기 때문에 올해부터 또 좋아질 것이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힘든 사람은 계속 힘들 수도 있어요. 좋았던 사람이 계속 좋을 수도 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환경이죠. 환경. 네. 좋은 장에서 계속 좋은 거 또는 나쁜 장에서 계속 좋은 거 이런 부분들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데 그동안 나빴기 때문에 내가 계좌손 수익이 나오지 않았어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 왜냐면 시장 자체가 안 좋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실 났다고 해가지고 누가 욕할 사람 별로 없었어요. 주식한 거에 대해서 욕을 한 사람이 있었겠지. 그러니까 내가 주식하지 말라겠지. 네, 적금 넣으라고 그랬지. 이런 사람들은 등장하지만 실제로 뭐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아유 그래 힘든 시기였으니까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아유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었어. 경기가 어려웠으니까 아유 올해부터는 좋아지겠지. 이런 생각하는 거지만 실제로 뭔가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쉽게 얘기해서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통닭집 하시는 분들 올해부터 사람들이 통닭을 많이 먹어야 돼. 통닭을 많이 먹으려면 실제로 뭐 살림살이가 나아지거나 돈이 조금 많이 벌리거나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이 사람들이 여윳돈으로 통닭을 사 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냥 막연하게 뭐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도 모르지만 아유 그냥 그동안 힘들었으니까 이제는 좋아지겠지? 이래서 안 됩니다. 사람들이 만약에 통닭을 사 먹을 돈이 없거나 통닭을 사 먹을 생각이 없다 그러면 통닭을 사 먹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식당에서 공깃밥이 지금 3,000원까지 올라갔다면서요. 네? 공깃밥이 3,000원까지 올라갔대. 요즘에
1,000원짜리 공깃밥은 별로 없다대요. 1,000원짜리 공깃밥 별로 없고요. 2,000원짜리, 3,000원짜리. 근데 쌀 값이 많이 올라서 올려야 된다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까지 올려야 될 건가 싶기도 한데 그만큼 힘들다는 것을 반영하겠죠. 우리 동네 국밥집은 네, 밥은 공짜인데 밥은 맘대로 퍼가세요. 그래서 큰 네, 이 뭐지? 전기밥솥에다가 해놓고 나서 그러더라고요. 공깃밥 요즘에 다 2,000원으로 올리고 있는 추세래요. 강남 쪽 가면 3,000원이랍니다. 네. 2,000원으로 많이 올랐대요. 그러니까 공깃밥도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공깃밥 2,000원, 3,000원 하는 얘기 딱 들으면 벌써부터 뭐해요? 거부감 들잖아요. 그러니까 공깃밥을 2,000원, 3,000원 내고 더 먹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2,000원, 3,000원 낼 수 있을 정도로 돈을 많이 벌거나 아니면은 네, 공깃밥을 이제 그냥 아예 뭐 음식값에 포함시켜가지고 뭐 한다든지 뭐 그렇게 돼야 되겠죠. 아직은 뭐 1,000원짜리가 더 많겠죠. 근데 오늘 뉴스 살펴보세요. 공깃밥 2,000원, 3,000원짜리 등장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예전에 인플레이션을 이야기할 때도 그 얘기 해드렸지만요. 이 가격이라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올라오고 나서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오고 나서 그것을 인정받는 구간까지는 거부감이 있어요. 근데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그 가격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업들이 제품 가격을 올렸어요. 자, 우리 50원짜리 깐돌이 지금 600원, 700원 한단 말이에요. 600원, 700원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그것을 예전처럼 50원에 팔 수는 없는 거죠. 200원 해놓고 물건 가격을 이번에 인플레이션 할 때 많이 올렸잖아요. 올려놓고 걔네들이 가격 내려요, 안 내려요? 안 내리죠. 라면 가격, 소주 가격 뭐 전부 다 올렸잖아요. 다 올려놓고 가격을 내려, 안 내려? 안 내립니다. 왜 안 내리는 걸까요? 버티면 되거든. 지금 당장은 올라간 가격 때문에 판매가 좀 줄 수 있어요. 하지만 판매량이 좀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올라간 가격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소비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그 가격에 맞춰지게 되면 요즘에는 그냥 내 깐돌이 500원 주고 사 먹어야 돼 라고 생각하면 500원 주고 그냥 사 먹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렇게 생겨나요. 그래서 공깃밥 2,000원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소주값도 옛날에는 2,000원이었죠. 소주값 2,000원, 맥주 3,000원. 그런데 이게 소주 3,000원, 뭐 그러다가 이제 소주 5,000원짜리도 많죠? 네, 소주 5,000원, 6,000원 받는 데도 있고요. 네, 올라간 다음에 안 내려가요. 왜냐면 거기에 맞춰지는 거거든. 담배값도 마찬가지예요. 2,000원에서 4,500원 넘어갈 때 사람들이 무슨 이렇게 많이 올리냐라고 해가지고 이제 담배를 끊겠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 이후에 잠깐 소강 상태에 있었지만 더 많이 뭘 하게 됐어요? 똑같이 소비를 하게 됐죠. 그러면서 뭐가 됐어요? 담배 어떤 그 가격대가 2배로 뛰니까 KTNG 실적이 크게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물론 뭐 상황은 뭐 다를 수가 있겠죠. 네, 그런 식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2024년도에 시장을 볼 수가 있어요. 2024년도 시장이 왜 올라가느냐는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크게 형성됐었던 이 시기에서 물건 가격이 다 올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자동차 가격 미쳤습니다. 네. 자동차 판매량도 가격대가 미쳤고요. 판매량도 이제 슬슬 증가하지만 자동차 가격이 이제는 네, 기본 4, 5천만 원은 해줘야지 차를 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한 4, 5천쯤 되는 것 같고 뭐 식품부터 해서 뭐 고기 한번 구워 먹으러 나가면은요. 뭐 3인 가족, 4인 가족이면 옛날에는 2, 3만 원이면 먹었지.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네. 뭐 10만 원 이거는 뭐 안 되는 것 같아. 뭐 조금 뭐 이렇게 좀 의미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곱창을 먹는다든지. 네. 곱창. 네. 곱창 맛있잖아요. 이게 곱창 먹는다든지 아니면 소고기를 오늘 좀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막 15만 원, 20만 원까지 나옵니다. 물론 많이 먹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 많이 먹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배부르다 생각할 정도로 먹으려면 먹고 마시고 하려면 10만 원 가지고는 요즘에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자, 요런 거예요. 요런 거. 이 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뭘 해야 됩니까? 네? 기본적으로 더 많은 소비를 해야 되고요. 더 많은 소비를 하게 되면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2024년도에 시장이 상승할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지금 이런 베이스를 깔아놓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물건 값이 많이 올랐지? 그런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일단 시작하자고요. 자, 일단 시장이 올라가는 조건이 있어요. 시장이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장이 올라가야 돼. 시장이 오른다. 시장이 오른다. 이게 오늘 주제잖아요.
시장이 오른다. 그럼 2024년도에 시장이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2024년도에 코스피 지수가 막 올라가서 3,000도 가고 3,300도 가고 하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죠? 우리나라는 지수가 올라가려면 어떤 계산으로 지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지수가 오늘 1.6% 올랐어. 왜 올라간 거죠? 1.6%가? 네. 금리 인하. 네. 기업 실적은 올라가고 뭐 너무들 멀리 갔어.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시장이 올라가려면 뭐가 올라가야 돼요? 주가가 올라가면 되잖아요. 주가. 무슨 주가요? 상장 기업의.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기업의 주가가요. 그쵸? 맞아요? 맞죠? 네. 맞다고.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주가가 올라가면 되는데, 주가 산정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가격 가중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지금 보면은 이게 뭐 다우지수 이런 애들이 포함되어 있죠. 니케이나 다우지수 이런 애들이 좀 포함되어 있는데, 가격, 이 개별 주식의 가격을 가지고 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가격이 만약에 300만 원이다. 그러면 이 개별 가격의 가격을 산정해가지고 얘가 얼마큼 올랐다, 얼마큼 내렸다 해가지고 이 다우지수나 또는 니케이 지수가 포함되는데, 우리는 이거 아니에요. 네, 이거 아니고, 주식은요, 우리가 뭐 뭔가 분석을 하거나 이럴 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항상 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는 목적이 전 세계 증시의 상황, 뭐 자금의 흐름, 국제 정세의 어떤 이해도, 파월이 무슨 말을 했는지, 여러분들 뭐 연준 취직할 거 아니잖아요. 어디 뭐 한국은행 취직하실 거예요? 아니면 뭐 재정경제부나 뭐 이런 데 정부 일 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냥 투자하실 거잖아요. 그럼 그냥 쉽게, 네, 쉽게. 큰 대전제를 가지고 항상 보시는 게 좋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그 다음에 채워가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가 산정 방식이 뭔지 알아야 돼. 이게 뭐라고 했어요? 시총, 시가총액을 가중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시가총액을 가중을 하는 거예요. 즉, 시총이 높은 놈들이 주가 상승에 영향을 줘요. 시총이 높은 놈이 올라가면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높고요. 시총이 높은 놈들이 내려가면 주가가 떨어질 확률이 높다는 것이 이게 시가총액을 가중평균으로 가져가는 전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중 산정 방식인데 가격으로 하느냐, 시가총액으로 하느냐요. 즉 개별주의 가격 1,000만 원이 뭐 1,100만 원 갔다 해서 올라가는 것은 가격. 그다음에 시가총액이 뭐 1조에서 2조로 올라갔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시총 가중 산정 방식. 네, 발음이 좀 어렵죠. 네, 이런 게 있는데, 자, 우리는 시가총액을 가지고 합니다. 시가총액을 가지고 하니까 시총 상위 종목들이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가 2024년도에 주가가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올라간다면, 코스피 지수는 올라갑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네. 시총 상위 종목이 올라가면 코스피 지수는 올라갑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주가가 오르겠어요, 안 오르겠어요? 그걸 봐야 되겠죠? 네. 내년도에 그럼 주가가 올라가려면 뭘 해야 된다고? 이 코스피 시총 상위에 들어가 있는 얘네들의 주가가 올라가야 되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봅시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내년에 올라갈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만 판단하시면 여러분들이 내년도 시장이 올라가는지 내년이 아니죠. 올해 시장이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를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하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시장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왜 그런지를 한번 알아보자 이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요거는 한번 봅시다. 이게 그 대신증권 쓰시는 분들은요, 화면이 이게 8548번. 네. 요쪽 화면을 보시면 시가총액 비중이라는 게 이렇게 나옵니다. 네. 시총 비중으로 해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그 시가총액별로 이렇게 쭈루루루루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계산기를 때려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계산기 한번 때려 볼게요. 계산기 큰 거 갖다 놓고요. 자, 시총 상위 종목들의 전체 비중을 좀 살펴볼게요. 삼성전자가 전체 이 코스피 2,100조 원에 달하는 이 코스피 시장에서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냐면 22%입니다. 네. 그리고 다 더하면 돼. 굉장히 간단하죠. 22.
03. 여기 비중 있죠? 네, 03 더하기 하이닉스가 4.84네요. 4.84 더하기 얘네 두 개만 벌써 뭐라고요? 26.87%입니다. 27%의 비중을 가지고 있어.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다 전차 군단을 더해볼게요. 현대차하고 기아차만 더해볼게요. 현대차가 2.0입니다. 여기 2.02 2.02 더하기 기아차는 1.89요. 1.89 더하니까 딱 30%네요. 30%.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가 내년도에 상승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갈 확률은 30%입니다. 오우, 신나죠?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지금 저쪽에 보시면 LG에너지솔루션,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포스코홀딩스, 뭐 네이버, LG화학, SDI 이거 암쳤어요. 근데 여기 시총 여기 14위까지 한번 더 해볼게요. 여기 한 페이지에 나온 14개 종목이 어느 정도 비중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이겁니다. 자, 그러면 LG에너지솔루션이 4.7%예요. 4.7%를 더해봐. 4.7%를 더하고요.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5%죠. 2.54를 더하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가 1.98입니다. 1.98 더하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가 1.71, 1.71을 더하고요. 그 다음에 LG화학이 1.65입니다. 1.65를 더하고요. 그리고 삼성 SDI가 1.5예요. 1.52를 더하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이 1.38, 1.38을 더하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은 1.30 더하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가 1.13이요. 13 더하고요. 삼성물산은 1.13 같이 더해줍니다. 그러면 얼마가 나옵니까? 50%. 50%요. 이 시총 1등부터 14위까지의 이 종목이 우리 전체 시장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얘네들이 올라가면 그냥 올라간다 보시면 돼요. 시장이요. 이것만 분석하면 되겠죠? 장이 올라가고 떨어지고에 대한 부분은 이것만 분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가 무려 3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이야기.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체크해보면 되는데 얘네들이 올라갈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만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은 저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전차 군단이 잘 갈 것이다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네, 잘 갈 것이다. 자, 그럼 쉽게 생각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요 4개만 올라갔다 칩시다. 요 4개만 올라가고요. 나머지는 다 떨어졌어. 그러면 30%대 20%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의 비중이 30%예요.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종목군들의 비중이 20%입니다. 얘네들이 다 떨어지게 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갔을 때 같이 이제 우리 계산해 보면 되잖아요. 쉽게 계산합시다. 네, 쉽게 계산했을 때 그냥 20%짜리가 다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30%짜리가 올라갔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20 요거 제거하고 나면 10%는 올라가겠네.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만 올라가도 다른 것들이 다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래도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주가가 연말 연시에 많이 올라갔던 이유는요. 지금 코스피 지수가 왜 이렇게 강하게 올랐을까요? 삼성전자가 올라가서 그런 거잖아요. 네, 삼성전자가 강하게 올랐잖아요. 하이닉스가 강하게 올랐죠. 현대차가 강하게 올랐죠. 그리고 기아차도 강하게 올랐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돼. 이거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내년도의 시장을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얘네들이 조정을 받는다. 많이 올라갔다는 느낌이 좀 있잖아요. 기아차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삼성전자 많이 오른 것 같은데, 뭐 사라 마라 이런 얘기 안 할게요. 네, 왜냐면은 네, 지금 와가지고 왜 안 샀어요? 이런 얘기 하는 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네. 왜 안 샀어요? 이런 거. 삼성전자가 대박인데 왜 안 샀어요? 그 해봤자 뭐 열만 받지. 그잖아요. 자, 그래서 얘네들이 일단 많이 올랐다는 느낌은 좀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지 말고 기다렸다가 조정이 들어올 때 사면 되는데 문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가 조정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내려가겠죠.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조정을 받느냐가 중요하겠지만 여기서 조정을 받고 2600 또는 2550 지지선을 다시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더 치고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조정은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이것은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거고요. 이 조정마저도 여러분들이 놓치게 된다면 앞으로는 살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예전에 팔아먹으신 분들, 네, 왜 팔았어요? 예전에 팔아먹은 분들, 손절 매도하신 분들, 생각해봐요. 삼성전자를 여기 계속 팔았잖아요. 개인들이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 판매량이, 매도량이 엄청납니다. 올해 외국인이 16조를 샀어요. 삼성전자를. 근데 개인들은 얼마를 팔아먹었을까요? 뭐 데이터를 보면 우리가 저기서 다 해드렸잖아요. 1년치 그 데이터에서 보시면 올해를 볼게요. 올해를. 네, 올 한 해 동안을. 네. 올 한 해 동안을 보시면 작년 한 해죠. 작년에 1월 2일부터 쳤을 때요. 12월 28일까지 네, 봤을 때 기관 쪽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외국인들은 제가 종목 진단 다 해드렸잖아요. 네. 다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보시면 삼성전자를 지금 16조를 샀어요. 하이닉스를 2조 7천억을 샀고요. 둘이 합쳐가지고 거의 20조 원 가까이 산 겁니다. 그리고 개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삼성전자를 얼마 팔았을까요? 16조. 하이닉스 4조 원. 둘이 합쳐갖고 20조 원을 팔아먹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도 같이.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치면 얘네들 지금 개인들이 팔아먹은 거는 뭐냐면 다 여기에 다 몰려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개인들이 팔아먹은 1순위에 들어가 있어요. 올 한 해 동안요. 얼마큼 팔아먹었을까? 이게 20조, 이게 4조, 5조, 25조 원. 25조 원을 그냥 다 팔아먹은 거예요. 그걸 얘네들이 다 산 거죠. 자, 아무튼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팔아먹은 사람들은요. 못 삽니다. 여기서 내가 6만 7천 원에 팔아먹었어. 또는 여기 올라올 때 7만 원에 팔아먹었어. 7만 8천 원에 살 수 없겠죠? 네, 살 수가 없습니다. 여기 손절한 사람 굉장히 많았죠. 6만 3천 원대 손절한 사람 많았죠. 못 삽니다. 그래서 주도주는요. 중간에 파는 게 아니라 떨어지면 더 사는 거예요. 아시죠? 네. 이거 아시잖아요. 네, 늘 해드렸던 말씀이니까. 근데 저렇게 막 치고 올라가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사지 말고 기다리라 했죠. 지난번에 6월달 때처럼 이때 사지 말고 기다렸다가 들어오게 되면 사는 거예요. 대신에 저 밑에까지 파고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못 들어갑니다. 안 들어갑니다. 이제는 7만원 아래쪽 매수 가격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많이 들어와 봤자 7만 4천원, 7만 5천원 이 정도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라인에서 또 상황이 좋아지게 되면 나에게 유리한 상황이면 또 사시면 돼요. 뭐 아무튼 네. 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럼 얘네들이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거잖아요. 시총 상위 종목이 올라가게 되면 지수가 올라가니까 그럼 시총 상위 종목도 더 올라가겠습니까? 안 올라가겠습니까? 이것만 보면 되죠. 올라갈 거면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이런 것만 보면 되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체크를 해봅시다. 무엇을 가지고 체크하면 되겠어요? 간단한 거잖아요. 네. 실적. 왜 실적 갖고 체크해요? 기업의 영원한 테마, 영원한 거시기는 실적이다. 아니, 돈을 번 종목들이 주가가 안 올라가고 있다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물론 각자의 사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업의 주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돈을 벌었다면 주가는 올라가 줘야 돼요. 주가는 더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시가총액 1000억짜리가 지금 1000억 원을 매출로 벌고 영업이익이 500억이에요. 그럼 이 기업의 주가는 적어도 어느 정도 돼야 될까요? 한 5천억, 6천억 정도 나와줘야 되잖아. 근데 주가는 아직도 1000억 원대에 머무르고 있어.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올라가겠구나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 있는 종목들이 실적이 증가하게 된다면 주가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작년에 많이 올라갔었던 2차전지 같은 경우들도 보시면 걔네들은 실제로 실적이 뭐 그렇게까지 좋아지진 않았지만 엄청나게 좋아질 거라는 어떤 기대감, 여기다가 사람들의 어떤 광기 이런 것들이 붙어지면서 주가가 그냥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올라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또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항상 그런 거에 로망이 있어요. 우와! 어마어마하게 올라간다. 어마어마하게 올라간다. 이런 생각들 하면서 들어오는 거거든. 자, 삼성전자 실적은 얼마나 올라갈까요? 실적은 얼마나 올라갈 것 같아요?
뭐, 그 보신 분들 아시겠죠? 이게 증거사 예상치들이지만, 자, 올해 실적은 지금 7조 3천억으로 일단 예상치가 나온 거죠. 이거는 어차피 이제 이번 주에요, 다음 주에요. 이제 실적 발표 나올 거예요. 네, 실적 발표가 나오면, 뭐, 이거보다 좋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뭐 상관없어요. 그죠? 7조든 8조든 별로 상관없고, 그냥 일단 좋아지고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면 되겠죠. 분기 실적이 지금 보면 2분기, 여기 3분기 실적보다 4분기 실적이 좋게만 나오면 됩니다. 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분기, 내년 이렇게 넘어가면서 실적이 크게 계속 증가세만 보여주면 되는데, 이거는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올 거 생각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 작년, 내년도 실적은요. 내후년 더 많겠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보시면 1조 원대에서 33조 원까지 무려 300%. 37에 21. 아니지? 몇 프로 올라가? 47에 28. 48에 32. 응? 7호 35. 한 400% 좀 올라가겠네. 그죠? 400%? 네. 제가 올해부터 나이가 33살이 됐잖아요. 네. 다 아시죠? 네. 제가, 불과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네, 27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이제 33살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33살이 됐는데, 계산 능력은 그렇게까지 비약적으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네, 한 400%? 네, 400% 올라갔다 칩시다. 올라가죠. 실적 성장성이 400% 올라간대요. 그리고 2022년도 또는 2021년도 또는 2020년도 수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네, 회복이 되고요. 내후년도에는 더 많이 증가한다 되어 있어요. 이 뭐 반도체 쪽 관련해서 뭐 AI 관련해서 또는 뭐 HBM, 뭐 CXL 이런 거 관련해서는 어차피 제가 많이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이, 네, 굳이 여러분들이 뭐 또 여기에 대해서 막 이야기 들을 건 없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래도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뭐 AI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더라고. 그죠? 네, 많이 나오더라고. 네, 그런 것 좀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건 간에 내년에 물량이 없어요. 내년에 팔아먹을 물량이 이미 매진입니다. 내년도 물량은 매진이라서 실적이 더 크게 증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뭔가 좀 다른 게 생겨난, 뭐 DRAM 반도체가 더 증가한다거나 또는 이제 뭐 서버용 램이라든지 또는 뭐 휴대폰 또는 뭐 가전 뭐 등등 여러 가지 증가하게 되면 더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올해는 지금 삼성전자는 그 반도체 쪽 사업부는 성과급도 없죠? 네, 그래서 올해는 좀 어려웠어. 근데 내년에는 정말 좀 괄목할 만한 그런 성장성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실적이 일단 400% 올라가요. 실적 400% 올라가요. 자, 근데 실적이 크게 올라가도 주가도 같이 올라가 버렸으면 뭐 별로 볼 거 없잖아요. 그죠? 실적은 크게 올랐지만 주가도 같이 올라 버렸으면 별로 볼 게 없거든요. 근데 주가가 삼성전자의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실적적인 측면을 따지고 봤을 때 뭐 2020년도, 21년도 뭐 이런 실적 돌아간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따져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동안 떨어진 거에 비해서는 그다지 대단한 실적의 상승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더 중요한 거는 올해가 아니라 내년도의 실적은 더 좋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일단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럼 최소한 올해 주식 주가보다는 이게 뭐 이미 반영은 돼요. 네. 이미 반영은 됩니다. 올해 실적 안 좋을 거 생각해서 이미 떨어졌던 걸 수도 있거든요. 주가는 선행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반영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겠다 생각하면, 자, 2023년도에는 내년도 실적을, 올해 실적, 2024년도 실적을 반영했을 거란 말이에요. 주가 상승률이 얼마 안 됩니다. 저점에서 보더라도요, 뭐, 많이 올라가 30% 올랐나요? 네. 이거밖에 안 되죠. 이익 성장성은요, 400% 정도 올라간댔죠. 네. 그러면 현재 주가 상황에서 삼성전자를 가지고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 주가 상승률은 어느 정도 될까요? 시총이 저 정도 나왔다. 영업이 저 정도 나왔다.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 생각하면. 최소 지금보다는, 네, 더 올라갈 것은 확실하겠죠. 네. 더 올라가는데,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까요? 지금은 과거처럼 일정한 수준, 즉 30조짜리가 40조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7조, 8조짜리가 30조, 40조로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률은 과거에 있었던 것보다 훨씬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성장세를 보인다. 뭐 슈퍼사이클에 나왔던 이런 시점 정도의 상승률 나오지 않겠느냐. 이 당시에 보시면 여기가 2만 원이었고요. 여기가 5만 원대입니다. 약 100% 조금 넘게 나왔거든요. 제가 보기에는요, 슈퍼사이클이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구간이 이제 7만 원대 정도로. 왜냐면 여기는 완전 저점, 네, 여긴 저점이잖아요. 이때는 사실 뭐 없었잖아. 그러니까 7만 원 정도 생각했을 때
뭐 한 2025년도 내년도까지 생각해 보면 올해 열심히 올라가고요. 내년도까지 생각해 보면 뭐 13에서 14 정도는 나오지 않겠냐 이거죠. 네. 예상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도까지 봤을 때 내년도까지 봤을 때 13에서 14 정도는 나오지 않겠느냐. 지금 여기 7만 원을 이제 기준점으로 봤을 때 2배 정도는 올라가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3에서 14 정도는 우리가 볼 수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약 100% 정도 놓고 보는 거예요. 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좋은데? 네. 좋은데? 하이닉스는요. 실적 하나씩 다 볼 거예요. 자, 하이닉스 볼게요. 하이닉스의 기준점은 어딜까요? 8만 원이 아닙니다. 여기 정도 나오겠죠? 왜냐면 요 반도체로 인해서 땅 뛰어넘어갔었던 기준 라인이 11만 5천 원쯤 될 겁니다. 자, 실적 얼마큼 증가할까요? 네. 적자에서 흑자로, 그리고 내년도에는 15조 원으로 늘어납니다. 15조 원이면 여기 2018년도 여기 슈퍼사이클 나올 때요. 같은 얘기입니다. 네. 여기요. 2018년도 여기 슈퍼사이클 나올 때요. 이때 하이닉스는 주가가 더 많이 뛰었어요. 보시면 여기 27,000원에서 9만원까지 무려 3배가 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3배를 가면은 30만원이 되는데 그거는 조금 애매한 것 같고요. 많이 올랐으니까요. 한 2배 정도만 봅시다. 그죠? 이것도 한 100% 올라가자 칩시다. 2025년도까지, 즉 2025년도에 잘 된다 시면 2024년도가 핵심이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연말이 될 수도 있고 중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계속 올라간다 치면 뭐 실적 성장률이 일단은 그 정도, 뭐 이게 저거 안 되죠. 적자에서 흑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기준점이 잡을 수 없겠지만 최근래에 있었던 실적 중에 가장 좋은 실적이 나올 겁니다. 내년도에요.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한 2배 정도 생각했을 때 뭐 23만 원까지도, 최대 23만 원까지도 볼 수가 있겠죠. 네. 지금 14만 원인데요. 얼마 안 남았어요. 15만 원이요? 얼마 안 남았고요. 16만 원이요? 얼마, 하는 순간에 가는 거죠. 가는 동안에 당연히 이런 조정들 나옵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들은요, 그 정도까지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최근에 형성됐었던 기준점, 즉, 다시 얘기하면 하이닉스는 얼마요? 제가 20만 원 얘기했었죠. 20에서 23만 원까지 볼 수 있는 상황.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13에서 14까지 볼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된다고요? 30%요. 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만 만약에 지금 현재 기준치로 치면은 100%는 안 되겠죠? 네. 지금 가격으로 치면 100%는 안 되겠지만 더 밑에 쪽으로 쳤을 때는 100% 정도 나온다 쳤다. 뭐 그 정도 나온다 칩스. 뭐 한 60%, 70% 올라간다 칩시다. 오늘 이번 종가 대비해서 60, 70% 올라간다 쳤을 때, 그 정도 쳤을 때요. 어떻게 된다고요? 올라갔을 때 30%에 해당하는 두 종목이 그 정도 올라가게 되면 주가는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인가? 가늠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60% 올라가는 종목이 비중 30%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계산해보세요. 네. 계산해보세요. 30%에 해당하는 기업이 60%가 올라갔어. 그럼 전체적으로 아무것도 다른 것들 움직이지 않았다 쳤을 때 얘네들만 움직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수는 어떻게 되죠? 네. 한 20% 올라간다 보면 되겠나요? 네. 지수는 한 20% 올라간다 보면 되겠죠? 그잖아. 대충 계산하면 그잖아요. 20% 올라간다 치면 지수 20% 올라가면 여기서부터 얼마입니까? 여기죠. 3,100 얼마? 3,150. 네. 이 지수 전망치 이렇게 잡으면 돼요. 얘네 둘만 아무것도 안 움직이고요. 요 정도. 다른 것들은 그냥 쌤쌤이 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여기 실적 예상치대로만 올라가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상치는요. 3,150. 올해 예상치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끝나느냐? 아니겠죠. 우리 50%로 한번 50%가 아니지. 조금 더 늘려봅시다. 네. 여기 20 몇 프로였죠? 20 몇 프로. 20 몇 프로가 조금 더 안 되겠네요. 근데 현대차도 볼 거예요. 현대차. 네. 현대차 정도 상황 보시면 여기 보세요. 그러면 현대차의 실적은 요 정도 올랐어요.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 얘는 또 맹점이 있어요. 주가가 실적은 대박을 처음 올라갔는데 주가가 안 올랐어. 기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자, 미리 반영이 안 된 것들이 이제 올해 실적이 안 좋은 것들은 주가가 반영이 안 됐잖아요. 미리 그런 것들 주가 반영이 안 됐지만 근데
이제 내년도에 좋을 거니까 이제 반영이 되는 것들은 이제 반도체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고. 근데 기아나 현대차 같은 경우는 실적이 올해 좋았어요. 근데 그게 주가에 반영이 안 됐어. 그러면 이거를 내년부터 반영을 시켜주겠죠. 실적도 나쁘지가 않은 게 올해 실적과 내년 실적, 내후년 실적이 비슷합니다. 기아고 현대차고. 네. 보시면 비슷합니다. 뭐 실적 피크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 얘네들은 주가가 일단은 안 올랐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하려면 요 정도 수준을 지금 기대를 보고 가야 되면 지금 보면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등등등 해가지고 보면은 실적이 점점 증가하지만 아주 뭐 폭발적으로 10조 원이 넘어가는 그런 성장률은 지금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동안 보지 못했었던 실적 증가율이 나타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동안은 지랄 같은 상황이었겠지만 주가가 상승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자, 이 정도라면은 이거는 뭐 실적 전망치가 뭐 얼마까지 가지 모르겠지만 일단 전고점까지만 생각해 봅시다. 50%예요. 50%. 뭐 무조건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그죠? 주가가 안 올라갔어. 실적은 근데 막 폭발적으로 증가했어. 주가는 완전 저평가야. 이렇게 되면 뭐 원래 예상대로 치면 이게 뭐 한 40만 원, 50만 원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는 반도체랑 다르게 계속 증가하는 게 아니라 실적이 꽝 증가하는 상태에서 유지가 되거든요. 유지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주가가 반영을 못 해줬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을 반영을 해주기 시작하면 그 반영 부분들이 주가에 영향을 미칠 거란 얘기죠. 그래서 많이 잡지 말고 그냥 50%만 잡읍시다. 네. 많이 잡지 말고요. 여기는 어차피 여기가 저점이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 잡으시면 돼요. 19만원. 제가 19만원 얘기 많이 해드렸죠. 우리는 18만원대에서 매수 좀 했는데, 네, 요즘 하면 뭐 한 30만원까지 잡을 수 있다. 뭐, 그 전고점 근처까지 보자. 전고점 근처까지 뭐, 한 3, 40% 오른다. 네. 아, 당연히 반영되죠. 지금은, 근데, 여기다 반영시킬 게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시종 상위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3, 40%만 반영한다. 칩시다. 현대차, 기아차 올라간 게 좀 있으니까 기아는 조금 여기서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한 3, 40%더 올라간다 치면 증발 뭐 보수적으로 봤을 때다. 그죠? 네. 그러면 어디까지 가야 되겠어요? 기아 같은 경우도 보면은 한 12만 원, 13만 원까지 가져야 되겠죠? 네. 자, 요거예요, 요거.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저기 부자 오빠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가진 주식이 올라가야지 그게 진짜 아니냐. 그래요. 바로 그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성과 하이닉스와 현대차와 기아차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지수도 올라가고 종목도 올라가고. 와, 다 좋습니다. 네. 시장이 올라갈 때 여러분들이 수혜를 그래서 많이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파생되어 나오는 것들이 뭐예요? 반도체 부품주라든지 자동차 부품주들, 소부장 당연히 나오겠죠? 네. 아까 뭐 현대모비스든 현대위아든 뭐 화신이든 뭐든 등등등등 다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계좌는 이제 플러스로 계속 넘어가는 모습이 나오겠지만 중요한 거는 조정을 한번 겪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플러스를 좋아하실 게 아니야. 또 조정 나오고 또 마이너스로 다시 바뀔 거예요. 근데 시장의 변화는 이미 시작이 됐어. 그리고 추세는 이미 상승으로 가고 있어요. 야, 여기서 계속 볼게요. 자, 그 다음에 2차 전지 쪽도 한번 볼게요. 2차 전지. LG 에너지 솔루션. 아유, 얘는 뭐, 그지 아닙니까? 에너지 솔루션. 여기 보시면, 아우, 얘는 뭔데요? 근데 얘도 실적은 증가를 계속해요. 네. 문제는 뭐냐면, 주가가 너무 올랐다는 게 문제거든요. 너무 고평가요. 이게 문제인 거지. 실적은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주가가 너무 올랐어요라는 것과 실적이 증가해요라는 것이 서로 맞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지금 실적 대비로 보게 되면 얘가 2조 원대, 4조 원대, 7조 원대가 가더라도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 100조 원은 너무 세. 너무 세다고. 2025년도에 실적이 나오더라도 이거는 100조 원은 너무 세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세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고평가됐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실적은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2차 전지 또는 전기차 관련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실적이 증가할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너무 올랐다는 것이 문제예요. 삼성전자, 현대차나 하이닉스나 기아 같은 경우는 실적 대비 안 올라간 게 핵심인 포지션이었지만 얘네들은 실적은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주가가 그걸 이미 반영을 해버린 거야. 그러면 여기서 얘네들은 떨어질까요? 어떻게 올라갈까요? 제가 보기에는
떨어지는 것도 올라가는 것도 없을 것 같아요. 떨어지더라도 그렇게까지 막 폭포수처럼 떨어진 거다. 그런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어요. 시총 상위 종목들이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이 가만히 있으면 요것이 그대로 시장에 반영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 내년도의 핵심은 뭐냐면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없는 상태에서 뭐가 돼요? 올라가는 놈들이 판을 칠 것이다. 네? 계산이 딱 나오잖아요. 계산이 딱 나오잖아. 실적 증가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진다거나 주가가 나쁘다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뭐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현재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실적 증가율이 계속 있기 때문에 뭐 최근에 보면 유튜브 채널에서 아직도 그런 얘기 하면 어제 TV 방송 이렇게 TV 방송에서 봤다 내가. TV 방송에서 어떤 사람이 나와서 전문가래요. 그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나하고 똑같은 얘기했어요. 나 그 깜짝 놀랐어.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가 지금 주도줍니다. 난 여기서 깜짝 놀랐어. 뭐지? 그거 깜짝 놀랐어요. 내가 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오씨 뭐야? 그리고 깜짝 놀랐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반도체는 지금 매력이 있어요, 없어요? 매력이 없죠? 2차 전지가 떨어지면 더 사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2차 전지를 더 사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네, TV에서도 얘기하고 있고도 하고 막 그래. 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굳이 말하지 않을게요. 근데 저는 2차 전지를 살 생각은 추워도 없습니다. 네. 뭐 이거는 뭐 한 10년 후에 살 수 있으려나? 하여튼 내가 정말 매력적이다 생각하지 않는 이상은 매수하지 않습니다. 작년 여름에도 그랬잖아요. 제가 뭐 어디였지? 유튜브 채널 다른 데 나가가지고 내가 분명 욕먹을 각오하고 네 했지. 2차 전지 저는 안 삽니다. 네, 팔아야죠. 그래서 그때 뭐라 그랬어? 근데 뭐라 그랬어? AI 반도체 사야죠. 그때 그 사람이 물었지. 그때 그 사람이 물었어요. 5천만 원 있으면 뭐 사실 겁니까? AI 반도체 사야죠. AI 반도체 주식을 사야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셔야죠. 그걸 사셔야죠. 저는 그 얘기밖에 안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2차 전지는 저는 왜냐면 이 하나의 어떤 주도주가 나오면은요, 다른 것들이 찬밥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2차 전지가 막 올라갈 때 다른 것들이 찬밥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사서 모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좀 다른 개념이지만 얘네들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얘네들은 찬밥을 보게 됩니다. 왜냐면 뭐가 됩니까? 수급이 빠져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사는 사람도 계속 들어오겠죠. 그렇지만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상황은 없을 겁니다. 네.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그 단기 보시는 분들은 지금도 많이 올라간 거지. 하이닉스 같은 경우 100% 올랐잖아요. 저점 대비. 하이닉스 수익률 지금 다 좋지 않아요? 하이닉스 수익률 어느 정도 나와 있어? 50% 밑으로 없잖아. 많이 갔다 생각하지. 뭐 시청도 상위죠. 뭐. 왜냐면 50%면 벌써부터 거품 물고 경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50% 그게 뭐 어쩐데. 근데 우리는 그냥 일상이지만 50% 수익에 그냥 네, 그런 사람들 많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멀리 봐야 돼요. 네, 멀리 봐야 더 많이 수익을 내야죠. 아무튼 2차 전지는 그래서 보세요. 포스코 홀딩스도요. 이거 되게 재밌는 종목이야. 포스코 홀딩스는요. 요거는 2차 전지로 지금 불이 붙어가지고 우리가 그때 먹고 팔았잖아요. 근데 지금 반도체 특수가스 얘기 나오면서 또 올라갔어요. 얘는 뭐 철강이니 뭐니 뭐 이런 얘기 나오지만 정체성이 잘 모르겠어요. 근데 2차 전지만 이렇게 리튬? 네, 이쪽 했을 때는 또 엮일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반도체 쪽도 지금 또 엮인단 말이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본연의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쪽을 많이 엮여 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잘하고 있더라고요. 뭐 이런 거 뭐 많이 내려가겠습니까? 올라갈 거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안 올라가겠지만 내려갈 일도 많지 않다는 얘기죠. 크게 내려가지 않을 거예요. 즉 재미가 없다는 이야기죠. 재미가 없다는 이야기야.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한미 반도체 이런 것들 얘기해드렸지만 옛날에는 참 재미있는 주식이었어요. 그죠? 옛날에는. 네. 이걸 뭐, 그때 특강 때 얘기했던 건가요? 이 작년 초나 이럴 때는 괜찮았죠. 작년 연말. 네. 작년 초. 재작년 요 시점. 요 때는 참 재미있는 주식이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재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사지 않는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똑같은 반도체에다 엮어가지고 이런 데다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야 뭐 그냥 들고 가면 되지만 신규 매수를 고를 때 이런 걸 고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얘들도 결국에는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기간 조정을 받게 될 확률도 굉장히 높죠. 근데 재미는 없다는 얘기야. 즉 수익을 원한다라면 이런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것들 사셔야 되겠죠. 지금 안 올라간 거, 앞으로 올라갈 거 이런 걸 사셔야 됩니다. 지금은 되게 재미없을 수 있어. 왜냐면 이럴 때도 되게 재미없었던 주식이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한 번씩 타고 나면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가면서 계속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주도 업종 중에서 나와 있는 것들을 사는 게 중요해요. 뭐 어쨌든 네. 자 그러면 시총 상위 종목들 다시 한번 볼게요. 시총 상위 종목들. 이거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실적 다 좋다고 나왔어요. 자 그리고 나머지 것들 한번 쭉 볼게요. 실적이 정말 좋아지냐 나빠지냐 한번 보세요. 자 지금 LG에너솔루션 실적 좋아진다고 나왔죠. 실적 좋아진다고 나왔어요. 네.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요거는 이것도 실적이 좋아져요. 그죠? 괜찮은데? 포스코홀딩스는요? 이것도 실적이 괜찮네요. 그죠? 네이버는요? 이것도 실적이 좋아지네요. 그죠? LG화학은요? 이것도 실적이 좋아지네요. 그죠? SDI는요? 이것도 실적이 좋아집니다. 셀트리온은요? 이것도 실적이 좋아진다고 되어 있죠. 포스코퓨처엠도 실적이 좋아진다고 되어 있고요. 카카오는요? 카카오조차도 실적이 좋아진다고 되어 있네요. 삼성물산은요? 이것조차도 실적이 좋아진다고 되어 있죠. 지금 여러분들은 50% 전체 시총의 50%에 해당하는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를 봤어요. 제가요 방송 시작하기 전에 방송 시작할 때 뭘 샀죠? 무슨 얘기 해드렸죠?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물건 가격이 상승했고요.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진다. 그죠?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진다. 지금 그거거든요. 근데 그동안 주가가 많이 억눌린 것들이 너무 많아. 아직 올라가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 근데 지금 시총 상위 50%에 해당하는 것들은 실적이 다 올라간다 되어 있지만 물론 실적이 나쁜 애들도 있을 거예요. 뒤에 따지고 보면 뭐 게임주 이런 것들은 실적이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또는 뭐 적자가 계속 나는 종목이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런 종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기업들은 실적이 다 올라가요. 근데 주가가 안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동안 너무 눌려 있었고 너무 지랄 맞았거든요. 그걸 누구 때문에 그랬죠? 2차 전지 때문에. 그런데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고 있죠. 아직도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뭐 솔직히 얘기해서 뭐 에코프로나 이런 것들 아직 좋다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것과 비슷하게 욕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욕을 먹는 걸까요? 이럴 때 뭐 계속 사는 거 좋았어. 근데 여기서도 계속 사라고 했던 거지. 이게 문제인 거죠. 주식은요, 계속 사는 게 아니에요. 좋을 때 사가지고요, 올라갈 때 보유했다가 위에서는 팔건 아니면 난 더 봐야 되겠다 싶은 사람들은 내려왔다 반등 나올 때 또 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뿐이지. 계속 산다. 계속 사기만 한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요. 주가가 비중이 커진 상태에서 저렇게 크게 하락을 하게 됐을 때는 많이 올라가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박살이 날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뭐 LNF나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막 사가지고 왕창 실었는데 박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수 포인트들이 정말 중요한데 2차 전지에 대한 매수 포인트들이 지금 안 나오죠. 왜냐면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미리 진행이 됐지만 그런 부분들을 미리 반영이 됐어. 그래서 미리 뭐 앞으로 더 실적 개선된다고 하지만 얘들이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는 많지 않아요. 근데 어차피 계속 좋아진다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주식을 살 수밖에 없거든. 주가가 내려가는 것도 막 그렇게 막 엄청나게 떨어진다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주가는 떨어지지 않고요. 그냥 여기서 꽉 물려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주도주를 완전 잘못하는 거죠. 여기에 물려가지고 계속 그냥 근데
주식은 어떻게 해요? 그럼 뭐 떨어질까 말까 떨어질까 말까 막 계속 그러면서 그냥 계속 양만 올리는 거야.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조금 가다가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다 또 다시 또 올려놓고 막 못 팔게 만들고 얘네들 물려가지고 콱 이러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애들이 다 시장을 올려놓을 겁니다. 시장 올라가면 뭐가 나온다고? 조정이 나오겠죠. 조정이 나올 거예요. 시장은 아직 안 올라갔거든요. 네, 아직 멀었거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예상을 봤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봐도 3,000포인트가 넘어갈 텐데 현대차가 달라붙었어요. 기아차가 달라붙었어요. 또 다른 종목들이 안 빠지고 가요. 그 뒤쪽 것들도 계속 올라갑니다. 정고점을 넘을까요? 안 넘을까요? 제 생각에는요. 올해는 정고점을 넘기려는 움직임을 분명히 볼 것 같아요. 3,000포인트? 저거는 쉽게 돌파될 수 있는 위치일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하는 동안에 가만히 사기만 하면 되는데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를 하게 되면 뭐가 될까요? 엿됩니다. 20%고 30%고 수익 내고 팔 생각하지 마시고 200%고 300%고 먹고 팔 생각하세요. 1년에 한 번만 팔아도 됩니다. 지금 장은 그런 장이에요. 1년에 딱 한 번만 판다 생각하셔도 됩니다. 연말에 팔겠다 생각하셔도 돼요. 밑바닥에 있는 것들은 사세요. 주가가 조정받을 때 사십시오. 주도 업종이나 또는 주도주, 뭐 업황 분석, 뭐 이제 올해에는요. 지금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게 AI 반도체, 자동차, 전차 군단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거지만 그거 외에도 생각해 보면 많습니다. 로봇 같은 경우도 그전에도 뭐 계속 얘기해드렸던 부분이지만 이게 조금 애매하게 대기업들이 묶여가지고 들어가면서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로봇이 아니라 그냥 레인보우나 두산 로보틱스가 가버리는 상황이 벌어진 거지만 로봇 산업도 굉장히 커질 수밖에 이 모든 게 AI에서 파생된 거긴 합니다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고요. 자율주행이든 뭐 부품주든 뭐 이렇게 다 포함될 거고요. 리오프닝조차도 내년도에는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죠. 네. 올해보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좋다 그러면은 올라갈 확률이 높겠죠. 제가 지금 계속 내년이다 작년이다 막 헷갈려서 얘기하는데 대충 알아들으세요. 지금 1월 1일이라서 네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럽니다. 올해에 주가가 상승할 포지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면 많이 오르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걔네들이 반영을 시켜주는 그 시점이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상황이 될 거예요. 지수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지수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포스코 DX는 코스피 넘어오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은 코스닥에 있는 상태니까 그렇긴 한데 넘어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 뭐. 지금은 그 공매도 다 뒤져가지고 환매하느라고 주가가 안 빠진 건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CGV는요. 이게 요즘에 보니까 계속 매진이더만 매진이에요. 영화 많이들 봅니다. 네. 뭐 아직도 뭐 영화 누가 보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던데 영화 많이들 보더라고요. 정말 많이들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전체적으로 다 좋아질 거라 생각해요. 다 좋아질 것 같아 생각되고요. 자,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14위까지 봤는데 거의 한 50% 정도 나왔잖아요. 네. 50% 정도 비중이 50% 정도 나왔잖아요. 시총 상위 종목들. 여기까지만 봤는데 근데 이 뒤로 넘어가도 뭐 미비해요. 얘네들 미비합니다. 미비한데 사실 내년도에 올라갈 종목들 또 많이 있어요. 또 많이 있고요. 이 몇몇의 종목들이 지금 움직이는 포인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조금 상황이 달라져요. 코스닥 쪽은요. 이제 춘추 전국시대가 됩니다. 왜냐면 셀트리온 요거 좀 빠져나가죠. 네, 셀트리온 쪽 빠져나가죠. 포스코 DX 빠져나가죠. 그러면 지금 에코프로비엠하고 에코프로의 비중이 더 커지게 되는 상황일 텐데 얘네가 만약에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서 있다라고 한다면 주가 상승률은 코스피보다 못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안쪽에 보면 지금 치고 올라갈 애들이 많이 있어요. 비중들이 조금 달라지게 하겠죠. 네. 근데 얘네들의 비중이 지금 만약에 내려간다, 얘네들이 주가가 내려간다고 한다면 상황이 조금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스닥 쪽은 조금 이제 제가 그때 뭐라 말씀했죠? 춘추 전국시대. 네. 춘추 전국시대.
시총이 큰 종목군들이 날아가 버렸어.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약간 애매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저것을 막아내기 위해서는요, 뒤쪽에 있는 애들이 치고 올라가줘야 되거든요. 뭐, 반도체, 뭐 이런 거, 이거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런 거. 네, 이런 애들이 많이 올라왔죠. 근데 리노고나 이런 애들도 지금 보면은 시총이 뭐 3조, 5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가야지. 더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코스닥 쪽은 조금 우리가 봤을 때 이게 400주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얼마 되지도 않을 거야. 근데 얘네들은 그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수익률 측면에서는 괜찮을 수도 있어요. 지수는 많이 오르지 않더라도요. 네,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보셔야지 되는 부분이고요. 한 가지 더 보면, 네, 뭐 직전 고점 때 지금 뭐 950 여기는 2차 전지가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요것을 메꾸려면 다른 놈들이 가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 코스닥 쪽 시장은 이제 내년도에는 뭐 물론 당연히 올라가는 것들이 생길 거예요. 그렇지만 네, 이렇게 막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여기가 지금 보면요. 2023년도 상반기에 여기 전 세계에서 상승률 1등이 코스닥이었어요. 2차 전지 때문에. 근데 2차 전지가 제외가 되고 나면 잘 못 간다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잘 못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저의 어떤 바람은요. 2차 전지도 내년에 조금씩이라도 더 상승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조금 더 상승했으면 좋겠어요. 내리지 않고. 일단은 뭐 많이 뭐 100%, 200%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 한 20%라도 내년에 10%라도 상승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다른 것들 다 올라갈 거 아니에요. 다른 것들 다 올라가고 2차 전지마저도 올라가게 된다면 내년도 시장은요. 정고점 넘어서 3,500 또 가능하지 않겠나. 1000포인트 정도 올리는 거 가능하지 않겠나 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게 쉽지는 않겠죠? 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셔야 되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들, 당연히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특강 공지가 올라갈 거예요. 다다음 주 16일부터 특강이니까 네, 다음 주부터 아마 특강이 갈 거고 그렇긴 한데 특강 때 오시면 뭐 다 알려드리긴 하겠죠. 네,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이번 특강에서는 뭐겠어요? 이번 특강에서는 차트 기법. 연초에 써먹어야 되는 차트 기법이 있어요. 차트 기법. 언제 어떻게 사야 되는지 다시 한번 네, 이런 기법들을 왜냐면 기법들이 많지만 이 기법은 지금 쓰면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써야 되는 것들만 골라가지고 설명해 드릴 거니까 그거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도 업종군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거예요. 주도 업종 뭐가 있느냐?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봐야 된다라는 거. 그럼 이것과 같이 봐가지고 대응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 주도 업종에 대한 기업 분석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차트 기법을 이용해서 맞아 떨어진 거 사시면 되겠지.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 포트폴리오가 지금 엉망진창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어떤 식으로 포트를 구축을 해야 되는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현금만 있어. 네, 이런 분들이나 뭐 등등등을 통해서 이런 분들이 어떤 식으로 포트를 구축하고 비중을 어떻게 나누고 뭐 등등등 이런 것들 나눠 드릴 거고요. 마지막 강의에서는 네, 전혀 분석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을 위하여 네, 그런 분들을 위하여 담아볼 종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참 이거 이제 이번 1월달 특강은요. 여러분들이 2024년 1년치 또는 그 이상 2025년도까지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번 특강만큼은 여러분들 준비됐죠 다? 네, 준비돼 있죠? 준비돼 있을 테니까 그런 거 그거를 여러분들 잘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응? 응?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특강은 여러분들 들으시면 되는 거고 얼마 안 돼요. 네, 금액도 얼마 안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만약에 뭐 지금 할인은 끝났나요? 뭐 저기 사이트에는 아직 있는 것 같은데 아직 되는 거요? 저거 하잖아요 지금. 뭐지 이거? 네, 요거 아직 해? 요거 하면은 좋아요. 네, 이번에는 이거는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뭐 2개월 이런 거 하셔도 되지만은 네, 1개월 49만 원 하시면 특강이 포함이 됩니다. 네?
특강이 포함이 돼요. 지금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특강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49만 여기에 특강 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1개월 들으시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한 이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특강 기간이 지나고 나서도 명절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준비를 많이 해주셔야 되거든요. 1월달, 2월달이 준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 시기에서 진행이 많이 되면 이제 업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크게 보고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나머지는 오르고 내리고 할 때마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전략들이니까 요거를 많이 활용해 보세요. 근데 지금 이게 되나 안 되나 모르겠네. 요 가입을 누르면 아니 되네. 네. 아니 되네요. 아직 되고 있구만. 되고 있을 때 많이들 하세요. 그러니까 특강을 듣는 것도 좋지만 네. 특강을 들어야 되는데 그냥 한 달을 이렇게 포함시켜서 듣는 것도 저는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네, 꼭 특강만 들으시는 것보다 그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다 생각되니까 그 부분 꼭 생각하시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아무튼 네,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방송을 좀 길게 해가지고 이제는 그만해야 되는데 네, 마지막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네?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봐야 돼요? 여러분들 시장이 올라가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장이 이제 올라가는 거 우리가 알았어. 그죠? 최소한 3,100 요 정도까지는 올라갈 거다. 우리가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정말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3,100 정도까지 가는 건 우리가 알았어. 그죠? 그 여기가 이제 매물대니까 이거를 오래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가 중요한 건데 일단 여기까지는 갈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주가가 저기까지 올라가려면 어떻게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이만큼 남아있는 거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든 아니면 뭘 했든지 간에 어쨌든 올라갈 거 아닙니까? 즉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무슨 생각 들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나는 내려올 때 살 거야, 좋을 때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 외에 다른 분들, 기타 등등이신 분들 있잖아요. 다른 분들은 무슨 생각하냐? 시장이 좋구만, 사야 되겠구만. 네? 시장이 좋으니까 사야 되겠구만. 이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수급이 들어온다. 네. 수급이 들어온다. 이겁니다. 수급이 들어온다 이 얘기예요. 내 방송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방송을 제대로 잘 안 들으시는가 봐요. 그죠? 네. 왜 방송하냐니. 왜 이제 와요? 그렇게 해야지. 네. 수급이 들어온다. 수급이 들어온다. 즉 매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들어온다 이거예요. 매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들어온다. 매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한테 좋은 기회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번 연도는요. 주가가 떨어지는 것에 대한 걱정 자체를 하지 말자 이겁니다. 떨어지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사야지. 주가가 떨어지면 삽니다. 올해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선 주식을 매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하다 보면 약간 급등한 것들이 있잖아요. 또는 뭐 팔아야 되는 자리가 온다거나 그럴 땐 팔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인 포트 내에서 뭐 그 있잖아요. 내가 주식 포트를 운영하는데 여기서 돈을 빼내서 뭐 맛있는 거 사 먹어야 되겠다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시장을 나 이제 주식 그만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생각 자체를 하덜덜덜 마시기 바랍니다. 올해를 놓치면 내년이 없습니다. 올해를 놓치면 내년이 없습니다. 실제로 상투라는 것은요. 좋을 때 나타나지 않아요. 좋고 나서 끝나갈 때입니다. 지금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아요. 실적 보시면 아시잖아요.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기를 슈퍼사이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이게 아직 그 얘기 얼마 전에 뉴스에서 한번 살짝 나오긴 했는데 아마 올해에 반도체 슈퍼사이클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뭐 자동차 쪽도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제가 이제 말씀드린 업황 쪽에서 슈퍼사이클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슈퍼사이클이 나오게 되면 보통은 이 시작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한 2년 정도 올라가거든요.
저는 18개월을 보통 주기로 치는데요. 왜냐면 나머지는 이제 매도 포인트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한 2년 정도 올라간다 치면 올해를 놓쳤을 경우 여러분들은 막바지에서 뭔가를 땡기려고 하지 마세요. 뭐 그때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죠. 예전에 여러분들이 2021년도에 시작했던 전철을 그때 또 밟게 되겠지만 그거는 그때 시작한 사람들의 잘못인 거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 그죠? 미래에 그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야 미래에 너 그때 주식 투자할 건데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지금 해야 돼. 내가 누군지 알고 그렇게 하겠어. 안 되겠지.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이거 겪었잖아요. 이거 나오기 전에 해야 돼요. 이거 나오기 전에. 아시죠? 그리고 이거 나올 때 팔면 되거든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주가가 얼마큼 올라갈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그때 그냥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크게 보고 있는 게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냐 싶은 생각이에요. 이런 거. 조정도 굉장히 세게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예전부터 말씀 계속 드렸죠. 왜냐면요. 경기가 좋아지는데 금리가 내려가요. 금리가 2026년도까지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릴 거거든요. 금리 인하는 뭐냐면 경기 부양이에요. 응? 금리 인하는 경기 부양이라고요. 지난번에 채권 뭐 10% 간다 뭐 그런 사람도 있었지.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너무 허무맹랑한 것들은 믿지 마시고요. 그냥 현실적인 부분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분석이 아닙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시장에 돈이 풀리잖아요. 이 돈들이 어디로 갈까? 집 살 거예요? 여러분, 이번,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부동산에 많이들 뒤었지. 집값이 많이 내려가고 있지만 지금 유튜브나 이런 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집을 사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더 떨어져야 한다, 더 떨어져야 한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주식 투자 지금 하지 말라 그래. 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는 시기는 언제쯤 될까요? 올해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한테 기회가 되는 얘기죠. 또 한 가지. 이런 사람들이 금리가 떨어져서 이제 뭐 대출이 발생되는 시기예요. 집을 살려고 할까? 아니겠죠. 물론 떨어질 때 사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네. 이 돈들이 다른 데로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리 인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금리 인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현재 시점에서 가장 수혜가 되는 종목들은 뭐겠어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이제 고3 수험생이 되신 자녀를 데리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 어느 학교가 있어요. 학교가 있는데, 여기 반에 학생이 30명이 있어. 근데, 뭐라고 해야 돼요? 교육부에서 이 반에 1억 원을 지원해 주겠대요. 대신에, 무조건 스카이 진입하는 사람을 3명 만들어라. 1억 원을 지원해 주겠다. 대신에 무조건 스카이 진학하는 사람을 3명 만들어라. 그럼 이 선생님은 1억 원을 받아서 이 반 30명한테 어떻게 쓸까요? 내가 1억 원을 받았어. 근데 스카이에 3명을 무조건 진학시켜야 돼. 그럼 이거를 반 아이들한테 전부 다 골고루 교육의 기회를 줄까요? 여러분, 너희들 모두 다 우리 교육부에서 1억 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인강도 듣고 뭣도 하고 교육 거주자들 막 사줄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1등부터 5등까지. 우더블리님, 슈퍼챗님 고마워요. 1등부터 5등까지 너희들 일로 와봐. 알겠습니다. 네. 자, 1등부터 5등까지 너희들 일로 와. 일로 와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야, 1억 원으로 너희들 하고 싶은 거 다 해. 대신에 스카이는 꼭 가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25명은 들러리야. 이해되세요? 시장에 돈이 들어와. 수급이 들어와요. 누구한테 쏠릴까?
올라갈 놈한테 쏠리는 거예요. 주도주한테 쏠리는 거야. 얘네한테 더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많이 오른 주식 같아요? 아니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가지만 결국엔 더 올라갑니다. 그게 주도주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주도주를 사야 돼요. 나중에 아유 저게 주도주였네. 아이고 저걸 그때 샀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살까요? 이런 얄미운 질문 하시는 분 있죠. 지금 살까요? 그때는 못 샀는데요. 그 핑계도 되게 많아. 그때는 돈이 없었어요. 그때는 너무 바빴어요. 못 봤어요. 그럼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준비를 1년 넘게 해왔어. 근데도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못 샀어. 준비가 뭐 부족해서 못 샀어. 돈이 없어서 못 샀어. 뭐가 안 됐어.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올해는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돼요. 작년에 사실 준비했었어야 돼요. 그래야지 더 많이 먹겠지. 근데 지금도 괜찮아. 2024년도도 괜찮아요. 왜냐면 2025년도에 빵 하고 터진다 그러면 적어도 2024년도는 꾸준하게 올라갈 겁니다. 이 상투가 시작되려면 눈을 다 까뒤집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눈 까뒤집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게 눈을 이렇게 세모나게 떠가지고 응? 응? 주식시장 싫어하죠? 그러면서 눈을 왜 세모나게 떠요? 그런 거나 나오는 거지. 지금은 네 그렇지 않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기회가 열렸습니다. 정말 좋은 장이 올 거예요. 여러분들 계좌를 수익으로 보지 마시고 수익 전환으로 보지 마시고 어디로 봐야 돼요? 더 멀리. 그죠? 더 멀리, 더 큰 거. 그걸 봐야죠. 아니 그냥 나는 본전하려고 주식 투자하는 건 원금만 돌려주십시오.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삼성전자를 원금만 돌려주십시오 해가지고 계속 붙들고만 있었으면 절대 수익이 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수익이 나올 수가 없잖아. 난 물려있는데 그잖아요. 8만원대면 물려있는 거 아니야. 9만원대 있으면 물려있는 거 아니야. 밑에서 열심히 사들였으면 여러분들 지금 수익 전환돼가지고 한참 신나게 룰루라 달리고 있을 거 아닙니까? 하이스가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해왔기 때문인 거지. 용기가 필요합니다. 네. 그 당시에는 지금 이거 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사면 안 되지. 이럴 때도 안 사더만. 근데 이럴 때도 안 사더만. 왜 안 사? 이럴 때? 왜 안 샀? 왜 안 샀을까? 확신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 주식은 항상 이렇게 확신이 없거나 내가 좀 걱정스럽거나 이럴 때 주식을 사야 돼요.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때 다들 아유 씨 왜 이래 막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아까 전에도 TV에서 반도체 팔고 2차전지 사세라고 할 때가 나는 아직도 그래서 아직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요. 주가가 좀 떨어지면 오케이 땡큐 하면서 주식을 더 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저는 많이 샀어. 나는 많이 사가지고 더 살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얘네가 올라서 계좌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나 봐. 뭐 올라가 이게 그냥 네. 요 기간 동안에 너무 많이 올랐어. 계좌가. 여러분, 갈 종목에 비중을 조금 실어주는 거 필요성이 있다고 그랬죠? 뭐라 그랬을까? 삼성전자는 많이 가야 100%라고 그랬습니다. 많이 가야 수익률 100% 나온다고 그랬어요. 좀 더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런 종목들이 막 뭐 몇백 프로씩 올라가고 그렇게 개별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많이 가야 100%입니다. 근데 100%의 수익을 내가 200% 효과를 내려면 비중을 2배 실으라고 300% 효과를 내려면 3배 실으라고요. 그거 하실 수 있잖아요. 나는 원래 500만 원어치밖에 안 사지만 이번에 1000만 원 사고요. 1100만 원어치 사란 얘기예요. 그러면 100% 수익밖에 안 났지만 나는 300%의 효과를 얻을 수 있잖아요. 계좌는 그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확실한 종목이 확실하게 올라가고 있을 때 우리가 비중을 실어주면 되잖아요. 그거 우리가 계속 1년 넘게 작업한 거예요. 이제는 뭐가 올라갈지를 생각하셔가지고 내가 물려있어도 물려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없으면 더 좋고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종목이면 더 좋고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기회가 올 때마다 계속 사서 모으세요. 지금 당장은 수익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지금 뭐 사자마자 손실일 수도 있어요.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나는 지금 오늘 내일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그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한 비중을 채워주실 것을 권장합니다. 지금은 그런 장입니다. 가야 될 주식에 조금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몰빵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몰빵을 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만 샀어도 비중 꽝꽝하게 들어갔을걸? 지금 저는 이 네 종목만 합치게 돼도 비중이 아주 많아요. 근데 여기서 파생되어 있는 거 부품주 뭐뭐 한다고 하시면 더 많겠죠. 그럼 걔네들이 다 올라가고 있으니까 수익이 더 잘 나오겠죠. 앞으로 여러분들은 그런 주도주들을 잡아서 채워 놓으셔야 돼요. 지금 물린 거 어떻게 해요? 그 중에서 얘가 갈놈인지 안 온지 잘 보세요. 그거 팔아가지고 이쪽으로 더 집어넣고. 그리고 걔네들은 더 이상 안 키워줘도 됩니다. 맛있는 먹이를 더 이상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갈놈이라면 주도주 범주에 들어가 있는데 물려있어. 그럼 더 사도 되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다. 그냥 쓸데없는 건데 물려있다. 그렇다면 쓸데없는 게 물려있어. 그럼 더 살 필요 없습니다. 뭐 탈출을 위해서 하셔도 되겠지만 더 살 필요 없이 그냥 놔뒀다가 뭐 상황을 봐서 포트폴리오를 정리하고 나오셔도 됩니다. 이해되시죠? 정리를 해드릴게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시장은 일단 올라갑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시총 상위 종목이 5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이미 상승으로 예약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중에서도 몇 개가 안 올라가도 괜찮아.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하이닉스만 올라가도 시장은 올라갑니다. 아무리 못 올라도 3천 근처까지 올라갑니다. 이거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런 상태에서 주식은 어떻게 해야 된다? 주가가 올라갈 때 사지 말고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계속적으로 해줘야 된다. 네. 이 부분 꼭 명심하시고, 주도주 쪽으로 수익을 내고 싶다면 비중을 조금 더 실으세요. 몰빵해서 가슴이 뛰면 안 되지. 근데, 몰빵해도 뭐, 잘 되고 있으면 상관없겠지만, 네, 가슴 뛰면 안 돼요. 몰빵은 좋지 않습니다. 근데 몰빵을 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쪽으로, 대형주 쪽 수익을 내고 싶다면, 이쪽 비중을 조금 더 실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네, 지금은 그런 걸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나중에는 팔고, 뭐, 사고 하면서 전략적으로 포지션이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이 포지션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주도주를 먼저 알고, 이 주도 업종에 대한 전략들을 아끼지 마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접근해 나가시면 여러분들 계좌가 좋아지는 거, 이거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고 여러분들이 물려있었던 그 시점에 오기 전에 이미 여러분 계좌는 플러스 넘어가 있습니다. 이미 플러스 넘어가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계좌에서 보여지는 것은 마이너스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마이너스인데요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거는 뻥이죠. 아시죠? 이거는 현재 내가 보유 중인 종목의 마이너스율을 보여주는 거고요. 내가 그동안 수익 매도해서 차근차근 모아놓은 돈들을 다 합치고 나의 투자 원금 대비하면 여러분들 플러스 넘어가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이해하셔야지 돼요. 여러분 계좌는 이미 좋아졌어요. 이미 좋아지고 있고 이미 좋아졌습니다. 여러분들은 뭐예요? 뭘 더 사야 됩니까는 물어보시면 안 되죠. 아시겠죠? 이것만 기억하세요. 일단 시장은 올라간다.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1월 특강을 놓치지 말자. 1월 특강을 놓치지 말자. 네. 아, 싸다! 지금, 네, 내일이면 없어질지 모르지만, 오늘은 휴일이라서 지금 고객센터가 놀고 있으니까, 1개월 49만원으로 되어 있는 거, 여기에 특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한번, 네, 나도 한번 해보자. 자, 1월 달에 쓸데없이 헬스장 가가지고, 운동해 볼 거야. 거기다 돈 날리지 마시고, 그 돈으로 특강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헬스장에서 그냥 헬스장을 살 수 있어. 아시죠? 괜히 이틀, 3일 가고서 헬스장 안 다닐 거 그런 거 괜히 끊지 마시고 1월 특강을 끊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내일은 10시부터 시작하는 거 아시죠? 내일 시장 10시 시작입니다. 1월 2일은 시무식이 있기 때문에 항상 10시에 시작이에요. 아침 9시부터 또 기웃기웃 해가지고 장이 언제 열리는 거지 이러지 마시고요. 내일은 10시에 시작해서 정확하게 3시 반에 끝납니다. 네, 똑같이 3시 반에 끝나요. 10시에 시작입니다. 잊지 마시고. 네, 100% 있습니다. 내일 또 보시면 100% 있어요. 왜 장이 안 열리는 걸까요? 100% 있습니다. 내일 14시에 무방 또 있어요. 내일 14시 무방으로 또 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월요일 잘 보내시고요. 네, 새해 첫날부터 고생들 하셨습니다.